이과 학생들 중에서 국어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문과에서 수학을 힘들어하는 학생이 많은 것처럼 국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누군가 주변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국어를 어려워해요. 그렇다면 왜 국어가 이과 학생들에게 어려울까요? 일단 지능 검사를 보면요, 언어지능과 수리지능이 별개로 있습니다. 즉 하나의 테스트로 언어적인 측면과 수리적인 측면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거죠. 서로 다른 항목이라서 어떤 사람은 언어지능이 높고 어떤 사람은 수리지능이 높고, 마찬가지로 수능 공부에 있어서도 언어와 수리 쪽에서 강점이 다른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특히 이과 학생들은 국어마저도 수처럼, 수학처럼 보고 싶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이과 학생들이 글을 보는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단어 면에서 단어를 수처럼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 1, 3, 5, 8, 9 이러한 숫자들은 간단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. 즉 1은 1이죠. 1이라고 하는 것은 수 1입니다. 하지만 만약에 문과적으로 1 또는 하나 이렇게 되면 유일한, 최고의, 최상의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마음속에서 처리하는 것들을 힘들어합니다. 이때 처리라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가 의미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 의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. 그러려면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마음속에서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되고, 때에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의미겠구나 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, 일단 이과 학생들은 의미를 한 단어에 하나씩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다른 의미로 들어왔던 그 문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의 의미로 그냥 밀어 넣어버린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거나 조금 섬세하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게 마음속에 습득이 안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독서를 하더라도 조금 일부만 또는 이해가 좀 적게 돼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지식도 쌓여 있지 않고 지식과 연결해서 글을 이해하는 능력들, 그런 실습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. 내신 공부 같은 경우는 이건 뭐야, 저건 뭐야 라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을 외워서 그대로 시험을 봤잖아요. 이럴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. 하지만 모의고사라든가 자신이 처음 보는 글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거구나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합니다. 자, 또 문학을 많이 어려워해요.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문학을 왜 어려워하느냐, 이과 이 친구들은 삶에 관한 것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요.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하게 되면 그 표현을 보고서 아,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것과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이해된 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, 이 연결시킬 만한 일상 삶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.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안 보고, 그러니까 드라마도 안 보고 또는 소설도 아주 어렸을 때는 읽었지만 그 뒤로 안 읽다 보니까 어떤 표현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를 잘 몰라요. 마치 손가락질을 했는데 이게 달을 가리키고 있는 건지 달 옆에 금성을 가리키는 건지 이걸 찾아가지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문학을 읽어도 머릿속에서 잘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. 자, 조금 더 들어가면요, 되게 특이한 건데요, 문과 학생들은 글을 읽을 때 문장에서 조금 주어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과 학생들은 서술어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요.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, 일단 글 자체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각각 익숙하게 봤던 글이 그래요. 문과 학생들은요,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러면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또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돼요. 또한 문학을 읽다 보면 누군가가 어디 가서 뭘 했는데 친구인 또 누구는 뭐 했어, 이렇게 인물들, 그러니까 그 주어, 말한 사람에 집중할 수가 있죠. 하지만 이과 학생들은요, 그쪽 글을 보면요, 어떤 정해진 사실이 있습니다. 이론이 검증을 받고 하나하나의 학설로 인정받게 되는 게 있죠. 이과적 글은 무엇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그 설명들이 쭉 나열되는 그런 형태가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쭉 읽어오다 보니까 무엇이 어떠하구나 이렇게 여기만 집중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에 관한 얘기인지를 그냥 딱 정해놓고 그 설명들을 쭉 읽어왔던 거예요. 그런데 약간 이제 사회학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또는 문학 같은 문과적인 지문을 읽다 보니까 등장인물이 많아지면 힘들어요.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. 이제까지 읽어왔던 독서 경험도 다르고 그 결과로 단어 어휘력이라든가 또는 지식이라든가 글 전체를 보는 그런 방식, 이런 것들이 이미 한쪽으로 고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에 해당하는 과학, 기술 뭐 이런 쪽의 지문은 그냥 자기가 아는 거라면 쫙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, 처음 읽어가면서 뭐 인문학적인
또는 사회학적인 또는 예술적인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서는 아주 그냥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과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를 알아야 돼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신의 독해력을 송두리째 자기와 다르게 살아온 학생들처럼 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현재 읽는 방식들을 본 다음에 거기서 어떤 부분을 좀 조정했을 때 그래도 자신들이 읽어야 할 글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분들은 이공계열, 상경계열 이런 분들이 이제 과반수를 차지해요. 본인들이 본인의 어려움을 잘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름의 사연들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더 잘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컨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의 사연이 필요합니다. 이런 쪽이 어렵더라. 그때 본인에 대한 얘기 살짝 필요해요. 즉 나는 뭐를 전공하는 사람인데 또는 나는 뭐를 희망하고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러이러한 게 참 힘들더라.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그것을 반영해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